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먼 카인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아우슈비츠 이후 루시퍼 이펙트, 그다음에 뭐 의도된 결말, 언론이 만든 방관자 효과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현생 인류에게 실제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실 인류가 많은 오류를 저질렀잖아요. 상당히 고도화된 문명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제 많은 오류를 이제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발전된 학문이 사회심리학.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이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한 이제 루시퍼 이펙트라는 효과, 그리고 이제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 그리고 캐서린 제노비스의 죽음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이 만든 방관조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조작된 거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회심리학이 어떤 건지 김현철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회심리학 말이죠. 이게 참 뭐 듣는 분 중에 전공하시는 분은 조금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학문입니다. 근데 사회심리학이 우리한테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거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시보 이펙트라든지 노시보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거든요. 위압 효과라고도 부르죠. 근데 어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면 사회심리학은요, 시작부터 진실을 얘기하면 실험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피실험자들을 다 속여야 돼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느냐, 여기에 이 실험 고안자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건데, 일단은 무조건 속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제 그 필립 짐바르도가 한 실험 같은 것도 그런 경우지만은, 피실험자가 자기가 담배를 피고 있고 누구는 뭐 담배를 안 피고 있고 실험군 나눠 가지고 조사해보고, 또는 두통약을 소화제라고 주었는데 뭐 실제로 소화가 잘 되더라. 이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속임을 당하고 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디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껏 속았다. 내가 당신을 다 속인 거다. 그거 디브리핑을 안 해주면은 피실험자는 끝내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른 채 돌아가고 심하면 트라우마도 생기죠. 여기 아마 그 교도소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 가운데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평생. 그래서 디브리핑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리로 되어 있고, 뭐 저는 학문으로서는 나름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런 게 제 평가입니다. 예, 이게 사회심리학자들의 실험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휴먼카인드 챕터 1, 1장에서 결론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결론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는 헤라클레스하고 히드라와 같다. 헤라클레스가 목 하나 탁 치면 히드라가 목이 두 개가 탁 생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요 말이 틀렸다고 허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럼 디브리핑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걸 밝혀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편성해서 나타나는 리얼 다큐 드라마가 나와요. 그게 히드라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리얼 다큐 드라마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히드라들이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런 성향도 있구나 하고 디브리핑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쇼킹하기 때문에 언론이 또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리얼 다큐 드라마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인식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이라든지 말씀하신 BBC의 리얼리티 실험 이게 사실은 이 루시퍼 이펙트랑은 반대였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없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립 짐바르도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네. 루시퍼 이펙트부터 하나 좀 해봅시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피실험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교도관, 죄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그 스탠포드 대학 지하실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교도관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가 막 가학적이 되고 그 광폭하게 되고 죄수들은 뭐 이거 실험인데도 뭐 갑자기 막 빌붙고 비굴해지고 뭐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막 피학증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조작이었다고 하는 거는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교도관한테 필립 짐바르도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라라고 지시 명령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건데 그건 뭐 저기 테드 강연에 나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히만이 그냥 어우 자기는 까무라치던 줄 알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게 보더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의 역할은 이런 거 하는 거다라고 인폼해 주는 거하고 하려면 좀 리얼하게 해라. 뭐 인정사정 보지 말고 진짜처럼 하려니까 하고 이렇게 푸시하는 거하고 그 아마 그 그레이 라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아마 상당히 세게 푸시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 교도관 경우에는 랜덤하게 차출된 학생이 아니라 아예 사전에 그냥 그 교육하고 짜고 한 뭐 조교 출신이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면 이제 그 정도 레벨에 가면 그거는 조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 겁니다. 거의 이 책에서는 조작한 것처럼 네,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사회 심리학 실험이 따지고 보면 다 조작이다. 이런 만약 결론을 낸다 그러면 그건 너무 과한 거고 속일 수밖에는 없지만 안 속이고는 실험이 안 되니까 속일 수밖에는 없지만 뒤에 가서 디브리핑 해주고 이렇게 인폼 해줄 적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서 인폼하느냐 거기에 많은 게 조작이냐 아니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그게 언론하고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언론에 공개되고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하면 유명해진다. 그러니까 또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또 언론은 뭐 그런 소재를 더 찾으려고 그러고 상승 효과를 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이런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론을 하나 본인의 이름으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좀 더 이 과장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완벽한 그게 바로 이제 스탠리 밀그램의 그 전기 충격 실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실험에 많이 알고 있죠. 저는 수업 때 이 결론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옛날에 내한테 수업 들었던 아이들 다시 불러가지고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디브리핑 하시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아니 그 학생들 보고 우리 이 책 그 프로그램 나가는 거 꼭 좀 봐라. 그 디브리핑 해준다. 그렇게 또 학생들한테 동원령을 내리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루시퍼 이펙트 벽돌책도 샀는데 아까워요 지금. 그 이제 소설 쓴 거죠. 지금 브레히만에 따르면 소설 쓰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노비스의 죽음도 이것도 상당히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이거 좀 진짜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부분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38명의 목격자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동네 주민들이죠. 소환 받아가지고 조사받은 사람이 38명인데 그중에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3분의 2가 넘었죠. 네. 그리고 뭐 친구의 품에 이렇게 혼자서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친구의 품에서 안겨서 죽었다고 그러고 완전히 기사화된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 왜 언론이 이렇게 이런 걸 조장하는가? 음. 예. 사실이 아니잖아요. 더 백미는 그게 뭐냐 그러면 친구 품에 죽었잖아 하고 밝히니까 네가 왜 그딴 걸 갖다가 밝힐라 그러냐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저도 충격적으로 받은 게 뭐였냐면 닷새 뒤에 그 어떤 젊은 청년이 테레비를 갖다가 그 동네에 있는 집에서 갖고 나오는 걸 갖다가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당신 그 테레비 왜 들고 가냐 그랬더니 아 내가 일꾼인데 이 집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그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집 이사 가냐 그랬더니 그 이사 안 간다고 그랬더니 바로 이제 둘이서 그 사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악하고 이기적이면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걸 애써 외면할 텐데 그렇지 않다. 사람들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정의가 살고 선한 일이 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거는 그 일꾼이 누구였습니까? 키티 제노비스를 닷새 전에 죽였던 그 살인자예요. 그래서 그 걔가 또 그 자기가 이제 결국은 경찰서에 붙잡혀 가가지고 부른 거죠. 내가 죽였다. 또 충격적인 게 뭡니까? 그거를 기사로 아무도 안 썼다는 거죠. 저는 이 보면 볼수록 사회심리학 연구 윤리에도 상당히 이 책이 그 경종을 울리기도 하지만 언론 정보 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 이 책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왜 기자 보고 아무도 그걸 안 썼냐 그랬더니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거대 언론에 대항해서 그걸 썼다가는 또는 그걸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는 저는 죽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업계를 떠나야 될 그런 리스크를 저는 감수하기 싫었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저자가 이게 언론 동업자들을 많이 까죠. 이 뭐 엄청나게 까는 것 같아요. 예, 그 뉴올리언즈 그 카트리나 사태 때에도 언론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뭐 총격이 나고 뭐 난리가 나고 약탈, 강간, 뭐 방화 이랬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총탄 소리가 아니고 가스 밸브 터지는 소리였고 약탈, 뭐 강간 이런 거 한 건도 없었다는 리포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현장 상황을 중계하면서 뭐 약탈 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책에는 보면은 이 언론 때문에 2차 재해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게 방영을 하니까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을 갖다가 쏠 수 있는 그래가지고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난 걸 갖다가 2차 가해라 그래요.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군대가 들어가야 되고 비상계엄령이 설치된 거 소위 오버 리액션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작가가 왜 아우슈비츠 이후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랬을 때 필립 짐바르도나 밀그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뉴스 중독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도 뉴스를 빠지지 않고 보고 본 뉴스 또 보고 이러면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는가 하니까 잔혹한 세계 증후군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성악설이 굉장히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심리학자들이 전부 뉴스 중독자였고 이 니른베르크 재판을 계속 또 돌려봤다 그러죠. 이제 아내가 증언을 했는데 예,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한나 아렌트 이 사람을 갖다가 존경했다 그러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그 사람들 잘 모른다. 필립 짐바로도 모르고 뭐 밀그램도 모르고 이렇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뉴스 이런 거 너무 가까이 하면은 사람이 잔혹해진다. 근데 뉴스에 목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는 저녁 9시만 되면 뉴스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마 좀 성악적으로 된지 모르겠어요. 뉴스는 저도 봅니다. 뭐 항상 24/3도 보고 늘 보는데 이 정치가들도 뉴스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습니다. 혹시 네. 이슈에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또 자기에 대한 이야기 나올까? 예, 그리고 또 저 정치하는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 뉴스에 굉장히 목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생각들, 성악설이 좀 더 굳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만이 바라는 거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나 아렌트가 본 거냐 아니면은 그 제대로 본 거냐 이런 약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나 아렌트가 속은 건가요? 뭐 속았다 그러죠. 나는 속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나 아렌트가 진짜 그래 속을 만큼 아둔했을까? 나도 그 상황에 가면 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뭐 객관적인 관점에서 속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이게 뭐 정치범들 확신범이라 그러죠, 그죠? 확신범. 그러니까 정치범한테는 그 사형을 선언 못합니다. 그 엠네스티 사형 선언하는 걸 갖다 굉장히 막죠. 그래서 옛날에 DJ도 뭐 구해줄 구호가 있었고 이랬는데 자기 신념에 따라서 신념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마 다음 파트에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악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이랬을 때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혹은 또 뭐 그룹 띵크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전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오늘 뭐 어쨌든 2부 아우슈비츠 그 이후 그러니까 결국 저자가 이 세 가지 루시퍼 이펙트 그다음에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 그다음에 제노비스의 그 방관자 효과 요 세 가지를 이제 성선설의 근거로 성악설을 반박하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심리학의 결과들이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도 다 조작된 거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로 2부를 이렇게 꾸민 것 같아요. 예. 히트를 친 거죠. 이게 딱 잡았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무도 지금 반박 못 하고 있잖아. 뭐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휴먼카인드의 이론적 뼈대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저자가 완전히 잡았다. 그렇죠. 예. 1부, 2부를 가지고 완전히 잡았다. 생각했죠. 2부까지 해서 이제 저자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이제 3부가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3부가 결국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오작동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이거 오작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악설을 완전히 벗어나고 이 친구는 이 저자분은 이제 성선설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근데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3부를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3부도 내용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2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부로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예. 좋습니다.